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SCR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가 나왔는데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토너를 위해 게이트 펄스가 필요하다. 그렇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게이트에 트리거 펄스가 인가되면 통전 상태가 되는 거죠. 통전 상태가. 그래서 이거 답 1번으로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2번 가볼게요. 42번 보시면 인버터 밑줄 그으세요. 인버터. 설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인버터라는 거는 뭘 하는 기기예요? 인버터 기기가 하는 역할은 직류를 갖다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교류로.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컨버터 하나 또 잡아드릴게요. 컨버터는 반대예요. 반대. 컨버터가 하는 역할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기예요. 교류를 직류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면 사이클로 컨버터가 있죠. 사이클로 컨버터. 이게 다 이제 시험에 우리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류 전력을 교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전에 한번 교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AC를 AC로 바꾼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교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역할이 얘가 뭐예요? 사이클로 컨버터가 하는 역할이 또 하나가 주파수 변환기라고 하죠. 주파수 변환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이게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 인버터는요 인직교라는 다리를 하나 기억하면 돼요. 우리 다리를 갖다 뭐 한강대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컨버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인직교의 반대가 컨버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외우지 말고 반대라고 기억하시고 인직교만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해서 43번 가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는 육국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며 회전자 정지시 한 상의 전압이 200V래요. 전보하 시의 속도가 1152rpm이면 2차 한 상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물어봤어요. 1차 주파수는 60Hz라고 줬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슬립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슬립 공식을 제가 4가지를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됐다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ns분의 ns-n이 있고요. 두 번째 공식은 E2분의 E2S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2분의 F2S가 있고요. 네 번째 공식이 P2분의 P2C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공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전압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정지시 전압, 요걸 우리가 회전시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E2S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E2S라는 놈은 정지시 전압에다가 슬립만 갖다가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슬립을 안 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슬립을 구하려면은 어떤 공식을 또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되느냐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문제 조건에 회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동기속도는 구할 수가 있겠죠. P분의 120F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NS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동기속도라고 하는 NS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분의 120F가 되겠죠. 그래서 극수가 몇 극짜리냐면 6극짜리래요. 120의 주파수가 몇 Hz냐면 60Hz를 줬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1200rpm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요.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n. n은 얼마 줬냐면 우리 전보하시의 속도 1152 줬죠. 그래서 n 값이 1152. 항상 이 n이 ns보다는 더 느려요. 속도가. 그 속도 차를 갖다 우리가 얼마만큼 느리냐고 하냐면 SNS만큼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들 단답형으로 시험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나오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0.04 정도 나오죠. 그래서 0.04에다가 우리 정지시 전압 줬을 거예요.
첫 번째 줄 끝에 줬죠. 회전자 정지시에 한상의 전압이 200V다. 그래서 428이니까 8V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 이어 44번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44번 문제는 동기발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단락비가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단락비하고 동기 임피던스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단락비는 커요. 단락비가 크면 공기 그 철이 많이 소요된다. 맞아요. 우리 단락비가 큰 놈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철극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단락비가 큰 기계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 철극기, 돌극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기계, 철극기 또는 돌극기,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첫 번째 기가 누구냐면요, 단락비가 컸을 때 큰 기계는 안정도가 높아지죠. 안정도가 높다, 또는 뭐 증진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죠. 여러분들,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얘기는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압 변동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손실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철극기, 돌극기란 놈이요, 실제 비돌극기, 비철극기에 비해서 손실값이 작죠. 대단히. 그래서 우리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 좋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용량이 커지겠죠. 손실이 작으니까. 근데 이놈의 이제 하나 단점이 뭐냐면 입력값이 존재하는 반면에 출력값이 이제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출력값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나쁘다라는 게 하나 단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요놈은 이제 결론은 철극기라고 쓰는 이유는 돌극기, 철극기라고 쓰는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철극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 값이 적은 거예요. 비돌극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나머지는 맞고요. 4번도 전압과 감소 뒤 전압 변동이 좋다. 그죠? 손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단락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 우리 단락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건설의 계수 쪽에서 나오는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지 단락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45번 가도록 합시다. 와류손이 3kW인 3300에 110V, 60Hz용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손은 몇 kW가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와류손하고 전압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제곱의 비례예요. 제곱의 비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와류손이 요 T라는 놈을 갖다 우리 철심의 두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관계. 이런 것들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45번 문제에서 주파수가 바뀌었잖아요. 60에서 50으로 바뀌었는데 그 주파수가 바뀌더라도 와류손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따지면 되겠지. 전압 제곱에 비례하는 거. 그럼 처음에 전압을 얼마 줬냐면요. 와류손이 3일 때 지금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1차를 넣어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오른쪽 끝에 가면 3000V 전원에 사용하면 와류손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1차 전압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와류손이 3kW니까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다 kW니까 3300의 제곱일 때 전압이 3300일 때 3kW 와류손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와류손이 몇 kW 됐냐? 3000V일 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3000일 때 와류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와류손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3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더라. 네, 일단 3보다는 다 작네요. 자, 그럼 이거 대각 곱하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와류손이란 놈은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3300분의 3000에다가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때려주고요. 3을 곱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약 2.5kW 정도 나오네. 2.5kW.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얘도 킬로와트고 얘도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넘어가 4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보시게 되면 1차 출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상 변압기라고 했고 440에 13200V 승합을 했다는 얘기겠죠. 2차 전류가 4.5A면 1차 출력이 얼마입니까? 우리 단위가 지금 kVA니까 피상전력이 되겠죠. 피상전력 공식 1차니까 P1은 V1 곱하기 I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V1이 얼마냐면 V1이 440V예요. 440V. I1은 얼마냐면 우리 권수비 공식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우리 권수비 공식이라고 하는 놈은 7가지 공식이 있어요. 7가지 공식.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써볼게요. 한번. 첫 번째가 2투분의 2원이죠. 기전력에 비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이거 이제 그 권수비 구하는 문제 하나 있는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얘는. 자, 두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권수비에서 N2분의 N1 V2분의 V1.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나머지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루트에 나머지 루트 들어가는 놈들은 다 5매 단위를 가지고 있죠. R2분의 R1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뭐예요? X2분의 X1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뭐예요? Z2분의 Z1도 있겠죠. 그래서 5매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를 씌워주고 나머지는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I1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리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I1은 A분의 I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A 값을 갖다가 줬나 안 줬나 봐야 되는데 A 값을 안 줬어요.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압비를 줬으니까 V2분의 V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V1이 440이고요. V2가 13200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분의 1 나오면 돼요. 30분의 1.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30분의 1 분의 I2 4.5인가요? 예.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 또 넣으면 되겠지. 요 값을. 그래서 여기다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30분의 1 분의 4.5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KVA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을 잡아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기본 단위니까. 그래서 요거 구하면 얼마 나와요? 59.4 나오네요. 59.4 KVA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해당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47번 가도록 합시다. 47번 전기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직류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직권전동기죠. 직권전동기. 일단 답을 쓰기면 1번인데요. 왜 직권전동기냐면 우리 직권전동기 공식이 하나 있죠. 우리 토크란 놈은 뭐예요?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요. 회전수 제곱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직권전동기가 전차용이나 또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준기에 쓰는 거죠. 기준기에. 그죠? 회전수가 작을 때 토크가 크기 때문에 요놈들은 다 무거운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놈들이니까 토크가 많이 걸려야만 움직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의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분권은 1승의 반비례인데 직권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토크 값이.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가 작을 때 토크가 크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 같이 좀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트럭 얘기죠. 1톤 트럭 얘기. 그죠? 우리 운전면허증 딸 때. 그래서 1톤 트럭이 우리가 출발할 때 일단 놓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시 시점에서는 시동만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회전수가 0에 가까운 거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버려요. 토크가. 그래서 그 무거운 놈들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2단, 3단, 4단 올라가면서 회전수가 빨라지죠. 점점. 그때는 이제 토크가 감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 1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200V 50Hz 8극 15kW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전보화 전수가 720rpm이면 이 전동기 2차 동선이 몇 와트냐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2차 동선 나왔을 때 2차 동선이 산업기사 쪽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2차 동선이 나왔을 때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자, 그래서 요거 공식 좀 기억을 하자는 얘기야. 1-S분의 S에다가 P0를 곱하면 돼요. P0. P0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력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자, 우리 문제에서는 15kW짜리 그게 이제 출력값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킬로와트고 얘가 와트니까 10의 3승을 잡아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요, 기계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기계손도 합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합성으로. 더하기 PM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계손이죠. 기계손. 지금 48번 문제에서는 기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는 거야. 있으면 더해주고 없으면 있으면 더해주고 없으면 말을 한 얘기예요.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집어 넣어보죠. P2C 2차 동선은 1-S인데 슬립을 갖다가 줬는지 안 줬는지 봐야 돼요. 슬립을 안 주면 이제 또 구해야 되니까. 자, 슬립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S를 구해야 되겠죠. 뭐 S를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보니까 회전수가 주어졌잖아요. 회전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1번 공식 가지고 풀면 돼요. NS분의 NS-N이 1번 공식이었죠. 우리 네 가지 중에. 자, 그럼 NS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NS는 항상 P분의 120F예요. 120F. 자, 그럼 극수가 몇 극짜리냐면 8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몇 Hz냐면은 50Hz 줬네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750rpm 나옵니다. 750rpm. 그럼 여기다 750 넣고요. 750분의 750 마이너스 M. N은 720 줬죠. 항상 얘기해주면 이게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그때 속도차는 얼마만큼? SNS만큼 느리다. 그죠?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구하면은 0.04가 나온대요. 0.04.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1-S니까 0.04분의 0.04에다가 출력값 얼마 줬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15kW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 곱하기 뭐 10의 3승 아니면 15,000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625W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48번까지 해결했고요.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49번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칠판을 좀 지으면서 할 때는 한번 쭉 훑어보세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4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보시면 전압비가 무부하 시에 33대 1을 줬고요. 전격 부하에서는 33.6대 1을 줬고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전압 변동률 공식을 한번 일단 써보게 되면요. 변압기 쪽에서 우리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요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공식은 우리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V2N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격 전압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격 전압. 그 다음에 V20는 무부하 전압이죠. 2차 무부하 시의 전압.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항 강화율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Q는 리액턴스 강화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일 때는 언제예요? 지역률일 때, 그죠? 역률이 뒤질 때, 지상이죠, 지상. 마이너스일 때는 진역률일 때, 진상일 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무부하시하고 전격부하시니까 요거 가지고 풀어야 돼요, 요거 가지고.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공식을 위해 썼는데 보기 전에 무부하시 지금 여기다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무부하시를 줬죠. 무부하시에 지금 건수비를 줬는데 33대 1이라고 줬어요. 33대 1. 그럼 A라는 놈은 얼마일까요? 2차분의 1차니까 항상 33이 되는 거죠. A라는 놈은. 그럼 이거를 전압비로 쓰면 V2분의 V1이잖아요. 전압비 공식이 2차분의 1차. 근데 얘는 무부하시니까 2차 측에 부하가 안 걸려있으니까 V2 제로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자리를 바꾸면 V2 제로는 어떻게 돼요? 33분의 V1이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 좀 이따 대입을 할 겁니다. 위쪽에. 그 다음에 부하시를 줬죠. 부하시. 부하시는 얼마 줬어요? 33.6대 1을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야? A는 2차분의 1차니까 33.6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V2분의 V1이라고 똑같이 쓰는데 아까 위에서는 무부하시니까 V2 제로가 됐지만 지금은 부하가 걸려있는 거니까 얘는 V2분의 그냥 V1이 돼야죠. 여기 제로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하고 요거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꾸면 V2라는 놈은 33.6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같이 해서 두 개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V2n분의 V2제로 마이너스 V2n인데 V2n이란 놈은 부부하시니까 요걸 갖다 넣으면 되고요. 위쪽에 V2제로 무부하시는 요걸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33.6분의 V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제로 무부하시니까 33분의 V1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 33.6분의 V1인데 요거를 좀 쉽게 한번 이제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좀 쉽게 한번 풀이를 할 거니까 공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 V2n분의 V2제로 마이너스 V2n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 한번 묶고 요렇게 한번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V2n분의 V2 제로 그리고 V2n분의 V2n 이건 1이잖아요.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하고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집어 넣으면 돼요. 자, 그럼 V2n은 요거 넣으면 되겠지. 33.6분의 V1 넣고요. 무부하 전압은 33분의 V1을 넣으면 될 거야. 그리고 빼기 1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번분수 하면 어떻게 돼? 요거 약분 되겠죠? 그러면 33.6 빼기 1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1.8% 나옵니다. 1.8%. 그래서 답 2번 되겠죠. 그래서 그 건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0번 문제 같이 가도록 또 합시다. 50번 문제. 전일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물어봤는데 전일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밑줄 보세요. 우리 전일이라는 건 하루 얘기하는 거야. 하루.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 보면 조건이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 그 철송과 동소는 최대율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철소는 사용시간에 뭘 곱하냐면 동소를 곱해주면 돼요. 우리가 변압기를 실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몇 시간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손실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그 사용시간인데 요 n이 사용시간이 되는 거죠.
사용 시간에 따라 동선이 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놈은 같이 곱하기로 들어간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사용 시간이 짧을 때 이 최대율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용 시간이 만약에 짧아지면 요 n 값이 감소가 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감소가 되면 이쪽 좌변도 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쌤쌤이 되니까, 그죠? 왜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최대율 조건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사용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철선도 감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용 시간이 짧을수록 이런 조건이 나오면요, 철선을 작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동선을 크게 해주고, 그래야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면서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철선을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돼요? 무부하손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동선을 부하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무부하손을 또는 철선을 작게 해주면 된다. 답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전일 효율이 나오면 철선이 작아져야 되고 동선이 커져야 된다, 또는 무부하손이 작아져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51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살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단락비 쪽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KS라고 뭐 보통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자, 어떤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제 기전력 2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가 계좌전류 IF 또는 자속 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공극선이 있죠. 자속이 증가할 때 해가지고 공극선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무부하 파워곡선이 있고요. 운전 중에 이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삼상 단락곡선이 있죠. 자,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곡선이 들어가는데, 이 공극선과 무부하 파워곡선에서 나타내는 놈이 누구냐면요, 포화율을 구할 수가 있죠.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무부하 파워곡선과 밑에 있는 삼상 단락곡선 사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단락비가 되겠습니다. 단락비. 그래서 일단 여기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 요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부하 시험하고 삼상 단락 시험 두 가지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파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I2분의 I1도 있고요. IF2-분의 IF-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S분의 IF0가 있죠. 요 공식 세 가지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가연도 기출문제의 단락비 공식은 3개밖에 없어요. 3개. 예, 시험에 3개밖에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2번 가도록 할게요. 52번 문제. 이거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꼭 보고 가셔야 돼. 삼상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보하시 1.8배입니다. 전전압이 3분의 2로 기동할 때 기동 토크는 전보하시 약 몇 프로 감소됩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얘죠. 얘.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토크와 전압은 제곱의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원래 이 토크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아까 한번 써봤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1회 문제 풀이할 때 아마 썼던 것 같은데,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토크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냐?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비례식 갖고 푸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토크가 비례한다는 것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비례식 갖고 풀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전전압 기동 토크 전보하시 1.8배래요. 그러니까
토크가 1.8배니까 1.8의 T래. 전압은 전전압이니까 100% 다 걸린 거죠.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때 전압을 3분의 2로 이동했을 때 그때의 토크는 이 전보아시의 토크에 비해서 야 몇 프로 감소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압이 3분의 2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니까 토크도 감소가 되겠죠. 요거 3분의 2 제곱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 토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감소분. 그래서 T-라고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전압이 감소했으니까 토크도 당연히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감소가 몇 프로 감소하냐 물어봤다는 얘기지. 그럼 T-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대각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럼 T-는 1의 제곱은 1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1.8의 T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T-는 얼마 되는 거예요? 9분의 4 곱하기 1.8이니까 요거 하면 0.8 나와요. 0.8 곱하기 0.8T.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80%가 나오는 거죠. 80%.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80% 감소가 되더라.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다음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밑줄 그시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계전기는 누구예요? 바로 부울제 계전기밖에 없겠네. 뭐 차동 계전기도 있고요. 전류 차동 계전기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울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울제 계전기의 그 계전기별 고유 번호가 몇 번이냐면 우리 96번이죠? 전력공학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 변압기하고 그 주탱크 사이 컨서베이터 있죠? 그 연결관 도중에 설치를 하는 게 바로 부울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 넘어가서 54번 보도록 합시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 워드, 레오나드 방식 밑줄 하나 가보세요. 이거 우리 속도 제어가 있죠. 직류기의 속도 제어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닌 거 하고 물어보면요. 2차 여자법이 답이에요. 2차 여자법. 요거는 우리 직류기가 아니라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계좌 제어라는 게 있죠. 계좌 제어법.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출력 제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출력 제어.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전압 제어가 있어요. 전압 제어법. 자, 요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요.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죠. 특징이 운전 효율이 좋겠더라. 이 전압제의 이제 특징이 두 가지 방식이 나오죠.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첫 번째가 워드, 레오나드 방식. 얘는 이제 정밀하기 때문에 정밀한 그 속도 제어 방식이 요구되다 보니까 플라이를 갖다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 반면에 우리 일근어 방식이라는 놈은 부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플라이를 갖다 설치해 줘야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한 곳, 심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플라이를 갖다가 설치해 준다. 이 플라이를 갖다 설치를 했을 때 얘를 좀 크게 해주면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주면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제어법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4번이 답이 되겠네. 직권전동기 저항제어와 저하파를 사용한다. 저항제어는 우리가 별도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전기자를 고정자라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라고 한 전기기계.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회전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 바로 동기발전기가 되겠죠? 우리 Y결선하는 동기발전기. 얘가 바로 회전 계자형이 되겠죠. 발전소에 있는 놈이라고 그랬죠? 발전소에서 처음에 우리 전압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동기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56번 가도록 할게요.
56번 문제는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요거 한 문제밖에 없는 건데요. 답이라고 써도 돼요. 아니면 한번 풀어볼게요. 삼상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의 전압을 E라고 하고요. 각 권선의 전류를 I 암페라고 하고 이중 델타형으로 결선하는 경우에 성간전압 선전류 피상전력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성간전압 선전류를 구하게 되면 피상분은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되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델타에서는 뭐예요? 전압이 같죠, 전압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요, 거기 성간전압 물어봤는데 상전압이 2라고 줬잖아요, 상전압이. 그러면 그 2가 결론은 상전압이면서 성간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2가 되는 거죠, 2. 그럼 2라고 남아있는 놈은 봤더니 하나밖에 없죠. 답은 3번이에요. 그죠? 3번밖에 없죠. 전압은 같으니까. 우리 VL, VP, E가 다 같잖아요. 델타에서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IL은 루트 3의 IP죠. 루트 3의 IP. 상전류는 선전류는 상전류 루트 3배잖아요. 우리 델타에서는. 그런데 이중 델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럼 2 루트 3의 IP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배. 그러면 피상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피상전력이란 놈은 피상도 물어봤잖아. 그러면 루트 3 VI가 되겠죠? 피상전력 공식. 요거는 이제 성간이죠. 전격전압, 전격전류니까.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요거는 VL, VP 2니까 성간전압 2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IL은 2 루트 3에 IP라고 쓸 수 있겠죠. 그냥 I라고 쓸게요. 그러면 루트 3이니까 3, 2, 6이잖아요. 6에 2I 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게 바로 피상분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6, 2I. 그래서 요거 답이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번 가도록 할게요. 권선형 유도전동기 하나에 이용되고 있는 속도 제어법 물어봤는데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 누구 있어요? 제가 한번 속도 제어법 요 종류 정도만 잡아 드릴게요.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자, 첫 번째 농형이 있죠. 농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파수 제어가 있죠. 요거는 우리 역률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역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하고 물어보면 주파수 제어가 항상 왼쪽에 오면 돼요. 얘가 가장 역률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요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선박의 전기 추진용으로 쓰죠. 용도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으면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어요? 극수변환법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제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전압 제어는 그 SCR의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 제가 두 번째 권선형 잡아드릴게. 우리 권선형에서는 누가 있어요? 첫 번째 2차 저항 제어가 있죠. 1차 저항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1차 저항법,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2차 저항 제어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바로 누구의 원리야? 비례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장점이 뭐예요?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죠. 쉽다.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종속법이라는 게 있죠. 종속법. 두 대의 전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우리 직렬 종속. 그 다음에 병렬 종속. 그 다음에 차동 종속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직렬일 때는 두 대를 더해주면 돼요. P1 플러스 P2분의 120F고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요거 직렬에다 곱하기 2배만 해주면 돼요. 차동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겠죠.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그
그 다음에 요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 2차 여자법이 있죠. 1차 여자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저항법, 1차 여자법 이거는 없다는 얘기야. 답이 된다는 얘기야.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2차 여자법은 2차 슬립 주파수에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찾게 되면 몇 번이에요? 유도전동이 권선형에 사용되고 있는 속도 제어니까 2차 여자법하고 누구 찾으면 돼? 2차 저항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외우세요. 농형과 권선형 분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58번 문제는 이쪽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쪽 속도 제어 좀 전에 정리해드린 거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서,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암기해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8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양호한 정리를 얻는 조건 해가지고 얻는 방법, 이것도 잘 나오는데 제가 요거 5가지 정도 잡아 드릴게요. 우리 정류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죠. 정류 직류기에서 그 AC를 DC로 바꿨을 때 여러 가지의 파형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불꽃 선락이 발생되는 정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양호한 상태로 만들 수 없겠느냐, 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5가지도 꼭 잘 보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EL 값을 감소를 시켜야 되죠. 요걸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뭘 설치하냐면 보극을 설치하죠. 우리 보조극이라고 하는 그 보극을 설치해서 편자작용을 없애는 겁니다. 편자작용.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압정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정류의 역할이다.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전압정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덕턴스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불꽃 선락을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가 EL은 L에 우리 TC분의 EIC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도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EIC만 알면 공식의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걸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L값이 감소가 돼야 되고, 정류주기라고 하는 놈은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TC는 그래서 길어져야 된다. 우리 TC라는 놈이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길어져야 되고, 반비례니까, 그렇죠? 얘가 길어져야 얘가 작아질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 속도 V를 느리게 해줘야 돼요. 느리게.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 접촉 조항이 큰 무슨 브러쉬 써요? 탄소 브러쉬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항 정류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값을 이용해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특징 잡아드리면 접촉 저항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설치합니까?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문제 보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인덕턴스 작게 한다 맞죠?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맞고요. 자속 분포를 줄이고 자기적으로 포화시킨다 맞는 얘기예요. 접촉장을 작게 한다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 탄소 브러쉬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 쓴다고 그랬으니까 답 4번이 되겠죠. 작게가 아니라 크게 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59번 가도록 합시다. 저전압 대전류의 밑줄 그으세요. 그때 가장 적합한 브러쉬의 재료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브러쉬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브러쉬의 재질 2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탄소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크다고 그랬어 아까? 접촉 저항이 크죠. 두 번째는 우리 금속 흑연질 브러쉬가 있어요. 2가지만 보고 가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질자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속 흑연 브러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기분해에 의해서 우리 전기분해 패러데이 법칙이죠. 전기분해에 의해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저전압 대전류 계통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전압 대전류 나왔으니까 금속 흑연질 요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두 가지 기억하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60번 문제 갈게요.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 스태핑 모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뭐 장단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답으로 보시면 돼요. 이 스태핑 모터는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작아요. 그 각도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전하는 건데 전동기인데 그 속도 범위가 좁으며 초저속 토크가 크다고 했는데 2번 답입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죠. 광범위.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문제 속에서 답을 갖다 보시면 돼.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바뀌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계에 있으니까 우리 나올 수 있는 게 한계점에 있으니까 답으로 체크해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 이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냥 1번, 3번, 4번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해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시간에는 3회 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